6살 때. 근데 요즘 좀 재보니까 몸이 아파서 그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육도 막 빠지고 그러면서 키가 좀 줄더라고요. 줄었어요. 몸이 아파서. 아, 다시 좀 다시 키가 177.8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죠. 몸이 지금 회복이 돼서 키가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제 제가 장기간 지금 세입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옛날처럼 회복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회복돼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회복되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좋아요. 제가 거의 뭐 사업가 기질을 타고난 사람인데 굉장히 막 새로운 제품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이런 거 하루 왼종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새롭게 막 글 쓰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막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는 않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천성이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일에 미쳐가지고 일 중독인 사람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은 저는 일하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하루 3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밥 먹는 거는 맨날 잊어버리고 밥을 안 먹어요. 일하느라. 거의 12시간 정도는 계속 일을 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시간이 아니라 전날에만 일을 공부를 하는 하루만 공부해서 시험 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컴퓨터로 뭐 하면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죠. 군대에서도 그랬네요. 군대에서도 맨날 밤새도록 일했어요. 컴퓨터 앞에서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컴퓨터 앞에서는 뭔가 만들 수 있잖아요. 문서도 만들고. 제가 2년 26개월 근무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만들어냈어요. 매일마다 문서를 만들어냈고 하루에 6시간씩 문서를 만들어냈으니까 저는 일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문서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물을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이런 유튜브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물이 좀 필요하네요.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이 당분 머리는 두뇌는 당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매일마다 하루에 콜라 1.5리터를 복용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제 동창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친구는 옛날에 콜라를 하루에 한 병씩 마신 놈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뇌는 당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모르죠. 왜냐, 우리는 매일마다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그 산소의 중요성을 알았냐면 어렸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최초로 알았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낙산 해수욕장입니다. 주부를 타고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 나가봤어요. 원래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쫙 나가가지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파도 때문인지 뭔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 비슷한 그 있잖아요. 그 뗏목처럼 생긴 거. 어디로 날아가고 저는 물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30분 동안 거기가 수심이 한 3m 됐을 겁니다. 2.5m에서 한 3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3m. 4m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어쨌든 물에 빠졌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을 몰랐어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물에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영을 배우질 않았으니까 지금도 수영을 저는 못합니다. 바닥을 차고 올라가서 숨을 한번 쉬고 또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차고 또 올라가서 숨을 한번 쉬고 살려주세요. 또 떨어갔다가 또 숨 한번 쉬고 살려주세요. 거의 한 30분 정도 이걸 했을 겁니다. 아마 100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한테 어떤 사례를 하고 싶긴 합니다. 왜냐면 그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계속 빠졌다가 힘이 빠졌으면 죽었겠죠. 물론 그땐 팔팔한 애였기 때문에 팔팔한 애도 죽잖아요. 물에 빠지면은. 저도 어떤 친구한테 옛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물놀이를 같이 갔는데 한 친구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렇게 공기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이 아니죠. 한 3년 전인가? 3년 정도. 요즘에 독서실에 가보면 산소 발생기 있죠. 바로 그런 데를 갔어요. 독서실은 아닌데 소사무실도 아니에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센터 비슷한 그런 곳인데 산소 발생기가 있습니다. 독서실 같이.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저런 데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펼쳐놓고 노트북 가지고 일을 탁 했는데 그때 메일을 하나 쓰려고 메일을 하나 썼어요. 끝내주는 제가 글을 썼는데 1시간 만에 몇 페이지나 되는 글을 쫙 썼어요. 보통 때는 그렇게 잘 안 쓰여지는데 야 어떻게 한두 시간 만에 그 긴 글을 갖다가 그걸 정리를 탁 해가지고 탁 나왔는지 약 빨고 뭐 만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약 빨고 공부. 요즘에 뭐 약을 먹고 그 공부한다면서요. 학생들이 그 뇌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주는 약인가 그런 약이 있는 거 그거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약도 한번 사실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정신과에서 처방을 안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좀 두려워서 한번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약이 있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 약. 그래서 그 약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해서 사실은 진짜로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 약을 먹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제가 잘 못하는 분야도 있잖아요. 그 약을 먹고 머리가 돌아가면 진짜 지금 다시 공부를 막 해가지고 반도체도 한번 만들고 저도 나름 옛날에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그 이전에는 사실은 학사경고 겨우 피해가지고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는 시험 보기 전날에만 벼락치기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평소보다 이거는 내가 생각에 한 3배 정도의 효율이 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산소가 되니까
산소 발생, 그래서 지금도 독서실에 가면 산소 발생 게 많이 있죠. 근데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좀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산소 발생기는 오존이 발생하거든요.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존은 독성 물질로 알고 있죠. 어느 정도인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연구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보질 않았어요. 보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 산소 발생기 밑에서 제가 일을 하니까 엄청난 업무 효율이 낮다, 학습 효과가 낮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두뇌는 산소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산소와 당분. 그래서 산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산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공기질이 이제 산소고, 그게 이제 폐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세집 증후군은 결국에는 그게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혈액순환과 그런 폐 기능부터 심장 기능, 모든 기능들을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제가 이것도 구체적인 건강 관련돼서 얘기를, 제가 그때 심장 초음파 검사도 했어요. 지금 다시 해보면 얼마가 나올지는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검사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초음파는, 심장 초음파는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뭐 건강보험에서 검사도 안 하고요. 제가 왜 그때 검사를 했냐면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정맥이 있는 것 같이 심장 박동이 막 빨리 뜨는 날도 있었고, 그래서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저는 모든 문제를 갖다 원리, 근본적인 구조 이런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서 검사도 했었죠. 그때 검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도 하시는 얘기는 정상 수치보다 약간 낮았어요. 58%. 60%가 정상범인데 58%.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분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스트레스 받아서. 물론 그때 제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인 뚝 떨어지면서 제가 코인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엄청나게 많이. 그런 스트레스에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집증후군이에요. 그런 스트레스에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부터 아팠거든요. 그게 날리기 전에. 그 날리기 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중간에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작년 12월 달에 코인이 이랬잖아요. 하지만 그때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 세집증후군이다. 세집증후군이 폐, 심장 모든 기능에 어떤 영향을 꾸준히 저하시키기도 하고, 왔다 갔다 시키기도 하고, 그냥 어떤 날은 좀 바깥에 많이 나가서 환경 호르몬 물질을 좀 적게 마신다면 좀 괜찮다가, 집에 왔는데 그날은 또 예를 들어서 난방을 많이 틀어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심해지거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체가 왔다 갔다, 어쨌든 세집증후군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세집증후군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그때
손이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손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 얘기를 아무리 의사들한테 얘기해도 의사들은 그랬어요. 무시. 왜냐면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사례고 지문이 없어지는 것 같은, 없어졌어요. 한쪽에 이상하더라고요. 피부가. 사람들이랑 얘기해도 손을 의사한테 보여줘도 멀쩡하답니다. 피부과도 가보고요, 뭐 정형외과도 갔을 겁니다. 내과도 가보고, 선생님 여기 이상해요, 여기 이상.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그 당시에 언행을 보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정신과에 갔었는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아픈데 나보고 이상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뭐 이상하다고 제가 느껴도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기억력도 이상하고 말하는데 말이 끊어지고 말이 이상한 걸 얘기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사람 몸의 인체가 뭐, 하지만 지금 팩트를 제가 봤잖아요. 환경 호르몬 수치 6배 정도의 집에서 장기적으로 살면서 피부부터 보이고, 아까 얘기했잖아, 손도 저리고 엄청난, 그리고 여행을 갔다 오면서 엄청나게 좋아졌다가 다시 또 있으니까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걸로 확인하고 창문을 열고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3일 만에. 3일 정도니까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 3일이면은 혈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와요. 이번에 좀 더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피부가 이렇게 기름기가 흐른다는 게, 제가 한 11월 달에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추워지면서 안 좋아졌어요. 왜? 추워지면서 난방을 틀고 몸이 안 좋아지죠. 사실 이번 달 겨울에도 12월 되면, 작년 12월에도 거의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작년 12월, 1월, 2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원래도 내가 죽지 않으려면은 해외 나가야 된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겨울에 추울 때 죽은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그 친구도 새 집에 살다가 새 집 증후군으로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를 했으니까. 저도 작년에 어느 날 심장이 막 빨리 뛰는 날이 있었어요. 막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몸에 열이 나고. 그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농도나 이런 것들이 인체에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날은 여기에 영향을 더 주고 어떤 날은 저기에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신체가 혈액이 돌아다니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이 확률적으로 어떤 날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간, 어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 인체에서 어디에 몰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심장에 확 몰려버리면은 심장이 빨리 뛸 수도 있고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검지손가락에 여기 거의 지문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한 두 군데. 작년 11월, 12월 달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죠. 자기 몸이 아니고 자기도 뭐 의료 관련된 건 모르는데 자기도 보기에는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처음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도 늘 봤던 증상하고 처음 발견한 증상은 굉장히 별로 있는 증상들이 아니니까 임상 사례도 없고 막 이런 연구하는데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희귀병. 저도 그래서 희귀병 환자인가 별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에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임상 사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에 어떤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어떤 희귀병이더라. 근데 희귀병이 왜 생길까요? 희귀해서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주변에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 말이 다 항상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새집 증후군하고 자꾸 연관되어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왜냐 어떤 분이 건축 관련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그런 병명들이 이미 있죠. 근데 그 병의 원인 분명의 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질환은 있는 거예요. 맞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쓰러져 있다가 이제 다시 되찾는 그런 병이 있어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그 친척 중에 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으니까 저도 앞으로 그런 병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도 쓰러져가지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은 한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많은 병들이 새집증후군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의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그 의사 선생님도 그 의원을 차린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그때 쓰러지셨거든요. 의원을 처음 만들면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그 환경물질에 의사 선생님도 하루 왼종일 근무를 하시잖아요. 하루 왼종일 물론 중간에 밥 먹으러 나갔다 오긴 하지만은 거의 환자가 오는 거를 기다리시잖아요, 앉아서. 그리고 거기는 환경 호르몬 물질도 있지만은 병원의 특유한 향기들이 있죠. 알코올 향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의약품들. 거기서도 나오는 게 그게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약이라는 게. 친환경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석유에서 추출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합성하고 해가지고 나온 물질들이거든요. 병원에도 한번 이걸 검사를 해보고는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번다. 돈은 그냥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병원균과 싸우잖아요. 병원균의 감염의 위험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태 때 의사 선생님들 많이 돌아가셨죠. 감염돼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면서도 감염되고 간염에 감염되고 각종 병원균에 감염돼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사실 뭐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치료시켜주는 의사 선생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저도 사실 원래 굉장히 아파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아팠는데 원인은 불명인데 어떤 선생님께서 정형외과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아프다고 제가 이러니까 혹시 당신 이건 때문인지도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치료를 했어요. 보통 그런 치료는 답이 없는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어르신들이 원인 모르게 아프지. 그걸 아마 통점 치료라고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인터넷에 열심히 뒤져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2방 맞았는데 갑자기 아프던 손이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아픈 그 현상이 피가 돌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때는 그 선생님이 저를 살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렸죠. 왜냐면 그때는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주사 어쨌든 어떻게든 간에 피가 돌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원인은 아니라, 그러니까 원인은 정확하게 그 선생님도 제가 경험하는 그 환경이나 제가 사는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은 몰랐고, 지금도 채집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뭐 얘기는 나오는데 어떤 병원의 홈페이지에 보니까 검색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나옵니다. 채집 증후군, 그러니까 어떤 대형 대학병원의 채집 증후군이란 질환에 대한 백과사전에 나오는데 증상이 피부 건조, 천식, 두통, 발진, 코막힘. 근데 이게 피부 건조라고 해서 피부과에 가니까 당신 손 피부는 아닌데 한번 발라보라고 보통 자주 사용하는 습진이나 이런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식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근데 제가 뭐 가도 감기 걸리고 아까 얘기했죠. 폐렴, 기관지염. 제가 생각해도 이건 기관지염인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그냥 1차 병원에서 그냥 약을 줍니다. 보통 감기약. 그리고 안 나오면 그냥 센 주사를 놓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냥 의사도 아니고 그 약은 어느 정도 검색을 해봤어요. 하지만 주사는 맞았을 때 그 주사약이 어떤 주사인지 모르니까 뭐라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좀 더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는 싶어요. 저한테 약을 주신 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약을 줬겠죠. 혈액순환 개선제도 주고. 그걸 먹으니까 또 심장과 선생님은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안 먹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뭐 별의별 약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채집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통. 제가 머리가 좀 아팠는데 이게 항상 아픈 게 아니에요. 또 아픈 날도 있고 안 아픈 날도 있고. 근데 기억력은 굉장히 감퇴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제가 며칠 전만 해도 반응 속도가 되게 안 좋았고, 올해 초, 작년, 겨울, 올해 초 반응 속도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바보 같았어요, 진짜로. 사람들하고 대화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말을 하는데 제가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파라서 말을 잘 못하는. 발진. 제가 이번엔 발진은 없었습니다. 코막힘? 제 유튜브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그 댓글에도 어떤 분이 맹맹이라고 달아놨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부터 제가 유튜브를 했잖아요.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제가 원래 좀 발음이 별로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말을 좀 어눌합니다. 원래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계속 새집 증후군에 시달려서 어릴 때부터 제가 말을 좀 잘 못했대요. 유전적인 결함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마 결함일 수도 있고요. 새집 증후군일 수도 있어요. 원래 좀 성장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6살 때까지 키가 컸으니까.
유전적인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결과가 그런데 이제 코막힘, 맹맹, 말이 어눌함. 저는 말 어눌함을 사실은 몇 년 전에 저는 원래 말이 어눌해서 제가 좀 수줍음, 좀 원래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다가 원래 아웃사이더였는데 원래 좀 어눌함 때문에 제가 용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인가 TV에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저분도 대통령 후보인데 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제가 최근에는 농담 삼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 또 사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13년 전인가? 13년 전에 국회 가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총량제라고. 제가 그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잖아요. 제가 주도로 해서. 그때 TV에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TV에 한두 번인가 나왔나요? 세 번인가? 라디오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뉴스에도 엄청나게 언급됐었는데 그때 제가 국회 한번 갔었어요. 가서 세미나 발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국회의원 같은 경험을 한번 해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 국회의원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새집 증후군이 저를 무너뜨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확실히 제가 새집 증후군 때문에 제 자신의 능력이 많이 감퇴된 것 같아요. 그 감퇴? 아니 이 두뇌가 많이 감퇴를 해서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한동안은 육체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신적인 일보다. 제가 또 다른 일도 하고 저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유통 관련된 일도 하고 참 인터넷 일도 하고 제가 어쨌든 저는 일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미쳤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말이 언어를 했지만 말이 언어를 했는데 용기를 가졌어요. 저같이 말을 어눌하게 똑같이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걸 보고 아니 저는 그 전에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못 들었어요. 들어본 역사가 없죠. 그런데 저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아직 저는 대통령 후보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은 뭘 하겠어요. 제 수준에. 근데 어쨌든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높은 권력이 가장 많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는 왕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주변에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옆에 국경선을 있잖아요. 한쪽은 진짜로 왕이 있고 한쪽은 왕 같은 그 사람이 있죠.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또 옆에 나라도 왕은 아닌데 저쪽도 거의 왕 수준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위에가 우리나라 땅은 아니지만 그 위에 붙어있는 나라도 거의 왕 수준으로 계속 뭐 대통령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또 대통령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 좋다 안 좋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나중에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컴퓨터가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인간은 컴퓨터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거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2045년 되면 특이점이 와서 컴퓨터 한 대가 전 세계 인류의 이 두뇌를 합친 것보다 더 지능이 좋아져서 인류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우주로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인류가 영생을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인류 두뇌를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데이터를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인류는 영원히 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이라는 거는 진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인공지능이 이게 한계점에 다다를 수도 있고, 이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가질 수도 있고, 아직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는, 근데 저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가 연결돼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그런 차세대 인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갑자기 미쳤나 봅니다. 지금 세집증후군이 해결되면서 제가 갑자기 두뇌가 맨사 수준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맨사 형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맨사 형님인데 그분이 저보고 몇 년 전에 맨사 시험을 좀 보자고 했는데 안 봤죠. 돈이 아깝다고 그거 보지 말라는 분이 주변에 계셔가지고 맨사 시험을 못 봤어요. 아마 제가 두뇌가 30이 넘어서 키가 또 큰 거 보면은 두뇌도 성장했을 것 같은데 채집 증후군 때문에 머리가 나빠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뭐 저기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머리 좋다고 해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머리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머리 좋은 맨사들 많이 만났고 제 동창 중에서도 맨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그 뭐야 헛똑똑이라고 있죠. 왜냐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이 두뇌라는 게 이게 100가지의 능력이 다 좋으면 좋은데 두뇌라는 게 하나 좋아하면은 거의 그쪽 두뇌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쪽 영역이 좀 안 좋잖아요. 좀 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거의 다 좋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천재들이 있죠. 한쪽 계산만 진짜로 잘하는데 다른 게 잘 안 되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라는 게 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저도 안 되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안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하기 싫은 건 그냥 하기가 싫더라고요. 한번 딱 해보고 딱 되면은 계속 그거 파는데
딱 책을 봤는데 처음에 잘 모르겠어. 안 봐요. 편식을 좀